안녕하세요. 2025년 6월 6일 김어준의 요약공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3일차인데요.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초반이라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김어준 생각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용산 집무실을 보고 던진 첫 마디였어요. 무덤 같다. 아, 그 발언이요? 굉장히 강렬했죠. 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심지어 인수인계 해줄 직원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작은 회사도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그냥 내팽개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씨는 이참에 그냥 다 리셋하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어제 방송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무덤 같다는 발언, 이게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더 나왔나요? 네, 주요 보직 자리에 컴퓨터 본체조차 없었다. 프린터는 당연하고 심지어 도장 찍을 때 쓰는 인주, 그것까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해요. 인주까지요? 뭐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파견 나왔던 직업 공무원들까지 다 원대복귀 시켜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거 업무를 하지 말라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그 공무원들의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아, 바로 조치를 취했군요. 네, 방송에서는 이 대통령이 기초단체장 시절부터 공무원들과 일하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빠른 조치가 가능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텅 비워놓는다고 해서 뭐가 숨겨지겠냐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오히려 이참에 다 리셋하고 이전 정부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그 취임 선서 직후 장면도 상당히 인상 깊었다고 다뤘죠. 네, 그 국회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한 사진이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찍은 첫 단체 사진. 이게 어제 방송에서 조명됐습니다. 명분은 그거였죠. 내란으로 더러워진 국회를 청소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네,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는데 방송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어요. 그 이 대통령 개인사를 좀 언급하면서요. 아, 개인사요? 네. 어떤? 과거에 이제 야쿠르트 배달하시고 또 청소일 하시다가 좀 힘들게 세상을 떠난 여동생분, 그리고 시장 공중 화장실 청소부였던 어머니. 아,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게 이 만남은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연출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진심이 느껴지는 장면이었다. 이런 해석이군요. 네. 그래서 서민 출신이 아니라 그냥 자기 정체성 자체가 서민인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민 이야기를 할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었고요. 어릴 적에 그 상처난 과일 주워 먹던 경험이 나중에 성남시장 시절의 과일 정책으로 이어진 것처럼 정책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본인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다. 이 점도 강조됐습니다. 네, 그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편 좀 다른 이야기도 있었죠. 지난 대선 경쟁자였던 김문수 전 후보 그 발언에 대한 비판이요. 아, 네.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 대부분이 원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네,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서는 참 못났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승패가 갈렸으면 결과를 인정하는 게 기본인데 그것조차 못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41% 득표율에 대한 분석도 내놨어요. 맞아요. 그 41.15%가 김문수라는 개인의 지지율이 아니라 이러다 보수 다 죽는다 하는 그 보수층의 위기감, 불안감이 투영된 거다. 그런데 그걸 자기 개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는 김문수, 또 한동훈, 그리고 친윤계 이들 간의 당권 경쟁으로 아주 아수라장이 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내부 권력 다툼이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당분간은 혼란스러울 거라는 예측이었죠. 새 정부 초기 인선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누가 거론됐나요? 네, 그 초대 국무총리로 김민석, 비서실장에는 강우식, 대변인 강유정, 부대변인 안규령 이런 주요 인선들이 발표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발표가 근데 좀 늦어진 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내부 시스템 문제 때문에 발표가 좀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도 제기됐고요. 몇몇 의원들이 입각하면 의석 변동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 단독 과반 167석 이상은 유지될 거다. 그래서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부권 이게 이제 없을 거라는 점이 아주 여러 차례 강조됐죠. 네, 맞아요. 방송에서도
그 지긋지긋했던 거부권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그게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면 어떤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나요? 그게 바로 특검 정국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전 정부의 행태를 내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보면서 내란 특검까지 거론됐어요. 내란 특검까지요. 상당히 강한 표현인데요. 네. 특히 그 최상병 사건 때 논란이 됐던 7070 번호 있잖아요. 아, 그 번호. 네.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였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면서 이제 거부권이 없으니까 진실 규명이 가능해졌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아, 이제는 막을 수 없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다만 그 국정 연속성을 위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런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네, 오늘 김호준의 요약 공장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핵심만 뽑아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 네, 부탁드립니다. 겸손은 힘들다.